향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미중 마찰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불리하지는 않을 텐데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미국 쪽으로 진출을 서두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미국으로의 진출을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메신저 RNA 암 백신 관련해서 모더나라는 미국의 회사가 가장 임상 단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흑색종하고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메신저 RNA 이제 개인용 암 백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을 위한 그런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에는 나는 암이다라는 표식이 있죠. 그게 이제 신항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항원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메신저 RNA로 흉내를 내고 그 메신저 RNA를 주입을 하면 우리 이제 몸속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처럼 항원이 생기면서 그 항원으로 T세포를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를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범용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내 암을 독특하게 잘 죽일 수 있도록 제 몸속에 있는 T세포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암 항원을 추출하고 몇 개를 추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 이 신항원을 추출하고 또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드는데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상 한 명 하는데 1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번 아스코에서도 키트루다와 병용으로 해서 메신저 RNA 맞춤형 암 백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임상 단계에 올라오고 있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갈 길은 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암은 계속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유전자 변이를 계속 쫓아가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귀 유전병입니다. 이 SMA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단백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몸속에 유전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SMA라든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CAR-T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환자의 편리성이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AR-T 같은 경우에는 아픈 환자의 몸속에서 피를 뽑아서 그리고 이제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그 카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상황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타임리하게 이제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CAR-T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에서 T세포가 암화됐다라는 오히려 암이 걸렸다라는 보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구를 그런 라벨에 붙이게끔 FDA에서 이제 권고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최근에 있고 그런 것 문제들이 있고요. 아까 SMA로 돌아가 보면 이런 환자들은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요. 몸이 이제 움직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받으면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일어나고 또 걸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혁신적인 치료제긴 한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치료들이 굉장히 많고 불편한 부분. 나머지 환자들은
또 치료가 또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치료제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카티도 고가인데 이런 치료제들은 몇십억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절대적이죠. 그렇죠? 보험 급여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0분의 1이라든가 30분의 1이라든가 이런 가격만 내고 치료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가 되는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SMA 치료제 중에 졸겐스마라는 몇십억짜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아주 어린 애들한테는 보험이 급여가 되는데 청소년하고 성인한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 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판매도 좀 제한적이고 또 환자들 중에서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급여까지 되지만 환자가 또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환자 이제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그 SMA 치료제들을 전부 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험급여가 제한적이라 환자 치료도 굉장히 제한적이면서 환자들의 그런 그 치료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이제 치료제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그 다음에 미중 갈등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제 바이오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생산 기술이 없으면 향후 10년 이내에 이 바이오 생산 기술이 다른 제조업하고 맞물리는 게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생산 기술이 없으면 다른 산업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 미국은 굉장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그다음에 AI 이런 쪽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뭐 거의 다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런데 이 바이오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이오 생산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런 약품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약을 이제 의존하는 약의 생산 의존도가 중국의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국 자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향후의 제조업 측면, 그 다음에 국가적인 그런 이제 약 확보, 안보 문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볼 때 바이오 생산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미중 마찰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불리하지는 않을 텐데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미국 쪽으로 진출을 서두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요를 할 것이고 미국이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성장성이 크질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진출을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주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불리하지 않다 정도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아마 향후에는 미국 쪽으로 빨리 공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시바이오 거의 이제 퇴출되다시피 하면서 미국 시장에 CMO 공백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론자하고 그 다음에 후지필름이 발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 중심으로 장사를 해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마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텍 쪽으로 서둘러서 진출을 확대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마 미국 공장 신설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장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진출을 서두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낭성섬유증이라는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제, 이제 지금은 이제 트리카프타인데요. 이 트리카프타의 독점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낭성섬유증 환자의 거의 뭐 95% 이상을 이 트리카프타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향후에 그런 경쟁력은 당분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트리카프타 다음을 책임질 반자 트리플렛이 이제 임상 3상을 마치고 그다음에 신약 신청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는 아마 트리카프타 대비해서 조금 더 비쌀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자 트리플렛이 FDA에서 승인이 되느냐. 그 다음에 트리카프타에서 반자카프타로 원활하게 이전이 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비마약성 진통제. 지금은 마약성 진통제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 그러니까 중독성에 대한 그런 부작용을 그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비마약성 진통제가 현재 이제 임상 3상을 마치고 마찬가지로 신약 승인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신약으로 승인이 될지,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많이 팔릴지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어떨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에는 아마 신약으로 승인된 카스케비, 그러니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하고 협업해서 만든 유전자 편집 치료제, 겸상적혈구, 그 다음에 베타 지중해성 빈혈증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한 그런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는데요. 치료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환자 수, 즉 매출액을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75개 정도의 치료 이제 기관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25개 정도 치료 기관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제 버텍스가 생각하는 대로 원활하게 이 카스케비의 매출액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장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시 치료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과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임상 2상 결과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 2상을 또 진행해야 되고 결과가 잘 나오기만을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그 내시하고 그다음에 섬유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그런 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시 치료제가 지금 하나가 임상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승인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라든가 이런 쟁쟁한 기업들, 우리나라의 한미약품이 머크하고 협업을 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아주 쟁쟁한 업체들이 임상 단계가 훨씬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업화가 D&D 파마텍이 상업화까지도 이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업화에 성공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뭐 비만 치료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 일라이릴리에 있어서 리스크라 그러면은 생산과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그거조차도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1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이제 그 일라이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더 상승할 그런 룸은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되는 그런 실적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 2029년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빅파마 중에 임상 3상에서 비만 치료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아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그 전에 아주 발빠르게 그 시장을
장악을 빠른 속도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이 금리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대단히 어려운 바이오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생각한 대로 인하되지 않고 시점이 늦춰지면서 그 시점도 조금씩 늦춰집니다. 그런데 1분기 상황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이미 1분기에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업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가 있는 회사들은 금리의 영향보다는 그런 펀더멘탈적 요인에 의해서 더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하반기에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 관련 이벤트, 기술 수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그 기업의 포인트를 맞추고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바이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